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역대 6명의 미국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찾았던 곳은 JSA에서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오울렛 초소였습니다. 군사적 위기가 고조됐을 때 미군을 격리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JTBC 취재 결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로 갑니다. 군사시설이 아닌 4.27 판문점 선언의 중심 부대를 찾는다는 데에서 달라진 북미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판문점에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오울렛 초소입니다. 50년대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부터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한국을 방문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모두 이곳에서 북한 땅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직접 찾을 예정입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측 평화의 집과 자유의 집, 북측 판문각까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JSA를 둘러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이 체결된 역사적 장소를 직접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9.19 군사 합의로 남북은 모두 JSA 내 초소와 화기류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만났던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과거 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이 대결의 상징이었다면 이번에 판문점을 찾는 것은 그 자체로 화해의 메시지인 셈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구두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비무장지대를 찾았을 때는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3월에 캠프 보니파스를 찾았습니다. 당시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던 대로 긴장감이 높았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도 2002년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언급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비무장지대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이 비무장지대를 찾으면 북한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긴장된 상황에서 근무하는 미군들을 격려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찾는 곳은 판문점입니다.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의 상징으로 인식이 바뀐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에서 북한을 향해 던질 메시지도 이번엔 다릅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다시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낼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단순히 평화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3차 북미 정상회담 등 이전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국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나온 판문점 만남을 부인한 것입니다. 대신 다른 형식으로는 대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종주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G20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떠나기 전 취재진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직접 마주칠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일각에서 거론된 이른바 깜짝 만남도 성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다른 형식의 대화 가능성을 거론함으로써 제3의 방식을 통한 접촉과 소통의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북미 당국자들 사이에서 대화가 계속돼 왔다는 취지의 최근 백악관 언론 답변과 흐름이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김 위원장과의 친서에 추가 만남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라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외교관은 이 같은 일련의 발언과 움직임이 북미 간 실무 접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다른 형식의 대화는 그렇다면 뭘 두고 하는 말인가도 궁금합니다. 김 위원장을 향한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거나 친서를 더 교환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공개적인 대화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탑다운 방식의 대화 동력이 마련되는 겁니다. 또 북미 정상 간은 이미 여러 차례 친서가 오갔듯 친서를 통해 다음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미 고위급 혹은 실무진을 잇는 전통적인 통로도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오늘 북한이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북미 사이에 이미 전부터 가동되고 있는 연락 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도 북미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채널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욕에 있는 북한 유엔 대표부를 이용하는 뉴욕 채널이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외무성은 연일 한미 당국에 계속해서 날이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담화문에서는 북미 대화는 한국 정부가 참견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북핵 협상 실무 담당인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도 조금 전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숙소인 하얏트 호텔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비건 대표의 저녁 공개 일정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일정만 전해집니다. 제가 이곳에서 오후부터 기다렸는데 비건 대표는 오후 5시 50분쯤 이곳 하얏트 호텔의 대사관 차량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7시 20분쯤 나가는 비건 대표를 마주쳤습니다. 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는데 미안하지만 말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뒤 빠져나갔습니다. 서울 남산에 있는 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은 해외 정상들이 이 숙소로 흔히 쓰는 곳입니다. 보통은 주변의 교통이 통제가 되고 그리고 경비가 강화가 되는데 아직까지 이틀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곳 호텔은 물론이고 공항에서도 기자들이 기다렸는데요. 이 북측 실무진을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이 비건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고 말한 뒤 빠져나갔습니다. 일단 비건 대표는 내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준비를 할 메시지를 우리 측 실무진과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측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내일 외교부에서 만남을 갖고 그리고 오후에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만납니다. 이 북측 실무진과 비건 대표가 판문점에서 만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취재가 됩니다. 우리 측 정부 당국자는 그럴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또 물리적으로 시간도 부족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신호를 보내면 준비가 돼 있다,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단서는 붙였습니다. 북측은 일단 미중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주말까지 확인을 한 뒤에 다음 주 이후에 미국과의 실무 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JTBC 신진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협의했습니다. 역시 관심은 시 주석의 지난주 방북 결과였죠.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대화로 이 문제를 풀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정상의 관심은 역시 지난주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였습니다. 오늘 대통령으로부터 방북 결과를 직접 볼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따른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 환경이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인내심 있게 비핵화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고 비핵화와 병행해 대북 제재 완화 등에 대한 희망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측 배석자에는 지난주 평양을 다녀온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과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 왕이 외교부장,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오후 이곳 오사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30일엔 서울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대화 국면을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사카에서 JTBC 안의근입니다. 예,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오사카 현지를 바로 좀 연결하겠습니다. 이소준 기자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 주석이 전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결국 북미 대화를 조속히 시작하자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네, 김정은 위원장 비핵화 의지 그리고 이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북미 대화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를 통해 풀고 싶으며 인내심을 유지해 이 조속히 합리적 방안 모색되기를 희망한다. 이 조속히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미 정상 간의 친서 교환, 북중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특히 경제 발전, 민생 개선을 위해 외부 환경 개선을 희망한다라고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북 제재 해제를 다시 한번 희망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예, 이건 전부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들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를 향한 메시지도 있었다면서요? 네,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 4가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중 4번째 메시지가 한국과 화해 협력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 한반도에서 대화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입니다. 김 위원장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이 남조선 당국을 통해서 북미 대화하지 않겠다, 참견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예, 뭐 강원 양면인가요? 뭐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사드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는 지난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양국 정부의 갈등 문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이진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해결 방안들이 검토되길 바란다 정도의 시 주석 얘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사드가 풀리기 위해서라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비핵화 문제가 선행되어야지만 사드가 해결된다는 선언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가 연동되어 있다는 뜻으로 한 발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 화살머리 유해 발굴이 진행 중인데 이 중국군 추정 유품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이 각별히 예우를 다해 송환하겠다고도 시 주석에게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대기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환경 오염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10배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고 한중 양 정부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라고도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특히 그 문제는 구두선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일정이 이어졌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곧바로 숙소로 돌아와서 제일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사카 인근에는 이 식민지 시대 강제징용 조선인들의 집단 숙소였던 우토로 마을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양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우토로 주민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토로 마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놓고서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원만히 해결됐던 이 우토로 사례를 통해서 일본 정부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사카에 가 있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